대학교를 그리고 대학원을 다 미국에서 쭉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어에 자신감이 없고 되게 좀 어색해하고 잘 못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봐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더더욱 오래 산다고 해서 진짜 영어를 더 잘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영어 할말 하영의 기윈쌤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영어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서 영어 회화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사촌이 한국 여행을 잠깐 왔었어요. 그래서 와 있는 동안에 간단하게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면서 영어 회화를 어떻게 늘렸는지, 그리고 영어권 국가에 오래 산다는 것과 영어 실력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케이스들을 봐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제작을 했으니까 오늘 제가 이 컨텐츠 쭉 진행을 하면서 제 생각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인터뷰했던 영상 쭉 보면서 또 제가 좀 뭔가 붙여야 말이 있으면 쭉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제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미국에 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체류를 하면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영어권 국가에 되게 오래 살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대학원생들 중에. 아니면 저처럼 이제 이렇게 유학을 하기 위해서 처음 그 영어권 국가에 거주를 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꼭 오래 살았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진 않았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5년, 10년 이렇게 거주를 하고 학교를 다닌 친구들 중에서도 영어를 좀 어색하게, 좀 자신감 없게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반대로 이번에 저랑 같이 그렇게 미국에 유학을 처음 오게 된 케이스인 친구들 중에서도 영어를 곧잘 하거나 아니면 정말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느 정도 체류를 했냐가 영어 실력과 그렇게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톰한테도 물어봤고 그 친구가 대답해주는 영상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Now he asked me a question about, does it matter how long you lived in the US? I don't think so. Let me just be frank. I don't think it matters really how long you lived here if you live in your own cultural bubble. Now, what I mean by that is if you associate yourself with people in your own culture all the time and you don't try to go out of your comfort zone and meet new people and speak English only, then you're going to end up remaining at the same English level for many, many years. So I've seen two extreme cases of this. I've seen people move here and for years, for decades, they won't speak English. And as a result, their English skills are very poor. In fact, Ben probably has better skills than some of the people that I've seen who've lived in the US for a very long time. All because they only hang out in the communities that they're comfortable with, which in our case would be like a Korean community. I would say I'm a bit of a faster case in terms of English improvement just because I lived in a town where there were no Koreans. Okay, I was about the only Korean guy. There was another person, another family that moved in about a year later, but I didn't speak Korean to them. I just spoke to them in English. So really didn't make a difference for me. That's a big thing. 텀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저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게 되면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좀 사실상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하고 좋은 점은 있는 건 확실한데 그거에 비례해서 내가 영어를 또 쓰는 시간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최대한 한국 사람들을 초반에 좀 피해 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아시다시피 대학원이 대부분 2년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원래 2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1년차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제가 사실상 2학년만 대학원 생활을 미국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더욱 좀 어떤 느낌이냐면 영어를 내가 쓸 수 있는 환경에 1년밖에 노출이 안 될 테니까 그 안에서 내가 최대한 좀 한국 사람들 피하자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피해 다녔어요 진짜.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한국 사람들 보면 막 일부러 도망가고 막 그 정도로 했었는데 그렇고 이제 그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뭐 운동도 좀 같이 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초반에는 최대한 한국 사람들을 좀 피해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랑은 좀 이제 반대되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특히 이제 중국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중국인 친구들끼리 커뮤니티가 되게 발달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공유할 수 있는 뭐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웹사이트라든지 페이지나 뭐 카톡, 우리로 치면 카톡인데 걔네들은 이제 다른 어플을 쓰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발달이 잘 돼 있어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만 소통을 해도 학교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지내면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는 참 좋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중국인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은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학교를 그리고 대학원을 다 미국에서 쭉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어에 자신감이 없고 되게 좀 어색해하고 잘 못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봐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더더욱 오래 산다고 해서 진짜 영어를 더 잘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어 환경에 노출되는 그런 내용 관련해서 또 텀이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텀 영상 보기 전에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방금 텀이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서 제가 표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go out of your comfort zone 이라는 표현을 썼죠. 텀이 go out of your comfort zone. You don't try to go out of your comfort zone and meet new people and speak English only. comfort zone이라고 하면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 존이라고 하죠, 존.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건데, 우리로 따지자면은 내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으로 나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과의 커뮤니티, 거기서는 내가 어떤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실제로 언어 사용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원래 같은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되는데,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이제 comfort zone이라고 표현을 해요. 꼭 그런 부분 아니더라도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굳이 도전을 하거나 뭐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항상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범위, 일상생활의 범위도 comfort zone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뛰쳐나오다, 그 밖으로 나오다라는 표현을 go out of your comfort zone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end up 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건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텀이 얘기했던 거는 end up remaining at the same English level for many, many years 라고 했죠. Then you're going to end up remaining at the same English level for many, many years.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똑같은 영어 수준으로 쭉 지속이 된다, 그런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go out of your comfort zone 하게 되면 너만의 그 안락한 지역, 편안한 그 존을 좀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end up ing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Another case of fast improvement actually was a college student I met when I was in my early 20s, right? So he went to community college with me, and he was a Japanese exchange student, and he was here for about 3 years. And when I met him, it was the 3rd year, and he spoke such good English that I thought he had lived here for a lot longer than 3 years. 자, 여기서 텀이 he spoke such good English that I thought he had lived here for a lot longer than 3 years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so that 이라는 구문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똑같은 구문이고 so 뒤에는 보통 어떠한 이라는 형용사를 쓰는데 여기서는 such를 썼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such good English, 정말 좋은 영어 실력을 보여줘서 그 결과로 내가 이러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너무 이러이러해서 어떠하다라는 표현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But what he told me was that he immersed himself so fully in the English language that he told himself that he would not use Japanese for the next 3 years when he first came to the US. immerse himself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 immerse가 뭔가 이렇게 푹 담그다, 완전히 몰입하다라고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immerse oneself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어딘가에 확 담궈 놓는 거야. 흠뻑 적시는 거야. 완전히 몰입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And as a result, he spoke very good English. And I mean very, very good. I've seen some people stay here for 15 years and they can't speak as well as he can. He was very good.
So the moral of the story is when you make the decision to move here, try not to hang out with your group. Try to hang out with people who speak English and who speak English better than you. And I mean like a lot better than you. They can help you. But if you only hang around people you know and only around places where you're comfortable, then you're never going to improve, right? 방금 또 영상에서 톰이 얘기해 준 것처럼 영어 환경에 좀 의식적으로 내가 노출이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잘 들었고,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정도는 한국인들 피해 다니고 내가 최대한 영어를 쓸 수 있는, 영어를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영어 환경에 노출이 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느냐? 정말 조금 늘어요. 근데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돼. 꼭 내가 영어를 사용하는 그 외국인과 대화를 해야만 영어가 느냐?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그 나머지 시간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영어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의식적인 노력을 열심히 했다고 좀 자부를 하는 편이에요. 1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최대한 영어로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궁금증을 계속 해결하려고 찾아보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또 톰이 얘기한 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So what Ben said about practicing, speaking in the language that you're trying to learn, I think is very important because when I was a kid, my parents told me I was practicing English pronunciation when I was in the bathroom. So I was always doing it. It was always a habit of mine. Even now, to this day, when I try to, when I'm at home and I'm thinking about speaking Korean, sometimes I'll just randomly think about what I want to say and I'll try to translate it in my own head. And if I can't get the answer, then I'll look at a dictionary or use Google Translate, whatever works, and maybe ask somebody like my parents or Ben who knows Korean better than me. So if you consistently get in the habit of practicing like that, then that'll help you out a lot. So that was a very good thing to say. And it's a handy tip for you, all of you English learners out there. 네, 이렇게 톰이 영상에서 또 얘기를 해준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딱 있는데 그게 영어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가 전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뭐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적어 놓든 아니면 바로 찾아보든 해서 나중에든 지금 당장이든 바로 그 호기심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영어 실력 향상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수강생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최근에 한 몇 개월 만에 되게 급격한 성장을 이룬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한 거야. 왜냐면 저랑 수업을 막 100번, 200번 한 게 아니거든요. 10번도 안 했는데 그 10번 안에 실력이 너무 향상이 돼서 저는 솔직히 이제 당연히 아니까 이게 내가 수업을 잘해줘서 실력이 는 건 절대 아니다. 저도 알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냥 하루 종일 지내면서 뭐 예를 들면 식당에 갔어. 근데 메뉴를 보다가 이 메뉴는 영어로 뭐라 하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뭔가를 물체를 보고서 저 물체는 뭐라고 하지? 아니면 이걸 영어로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궁금증이 들 때마다 계속 적어두고 찾아보고 그리고 외국인 친구나 아니면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의 범주 내에서 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익숙한 일상생활 내에서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은 좀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거기도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달을 드립니다. 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한국에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뭐 이민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영어라는 하나의 언어에 호기심이 있어서 배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 사실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 환경에 얼마나 노출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노출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바로 찾아보든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든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어떤 표현을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그 표현을 공부했을 때 그냥 그 문장 하나만 딱 외우고 끝내지 마시고 그 문장을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적어보고 찾아보고 연습해보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피드백도 받아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 채널에 올리는 컨텐츠들이 대부분이 그냥 한 문장 딱 암기하고 뱉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표현들보다는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문장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말들 위주로 제가 표현을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빈칸에 있는 말을 내가 채워서 말해보는 연습. 그리고 그걸 학습을 했으면 그걸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찾아보고 연습해보고 피드백 받아보고 하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채널에 좋은 컨텐츠들, 그렇게 연습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 업로드 할 거니까 잘 활용하셔서 영어 실력 차근차근 계속 꾸준히 상승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영어 회화를 원어민 수준까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항상 갑론을박이 많은 내용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텀이랑 인터뷰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또 영상으로 하나 촬영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